진짜 개발자가 하는 바이브 코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개월 동안 클로드 코드를 주력 개발 도구로 쓰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정착한 워크플로우는 대부분의 분들이 AI 코딩 도구로 하시는 것과 꽤 많이 다릅니다. 보통 어떻게 하시죠? 프롬프트 치고 가끔 플랫 모드 켜보고 에러 나면 고치고 또 반복하고, 좀 더 파고드시는 분들은 랄프루프도 돌려보고 MCP도 붙여보고 이것저것 조합을 해보시기도 하고요. 스킬이다, 팀 에이전트다 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계시죠? 저는 이런 건 무의미하진 않지만 어차피 다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한 얘기 하나 할게요. 두 경우 모두 작업이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는 순간 결과물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직 안 무너져 봤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아직 그 수준의 복잡도를 안 만나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드릴 워크플로우의 핵심 원칙 딱 하나입니다. 작성된 계획을 내가 직접 검토하고 승인하기 전까지 클로드한테 코드를 절대 쓰게 하지 마라. 기획과 코딩의 분리. 이게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쓸데없는 삽질이 사라지고 아키텍처 결정에 주도권이 내 손에 남아있고 코드부터 들이받는 것보다 토큰도 훨씬 적게 쓰면서 결과물은 훨씬 좋아집니다. 코드 리서치, 계획, 주석 달기, 최소 한 번 이상 반복, 구현, 피드백엔 반복. 이게 다입니다. 간단한 작업을 처음 한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의미 있는 작업은 코드 베이스를 깊이 읽는 것부터 시작해요. 클로드한테 관련 부분을 철저하게 이해하라고 시키고 발견한 내용을 반드시 마크다운 파일 리서치MD에 작성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채팅창 안에서 구두 요약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롬프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폴더를 깊이 읽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해라. 끝나면 리서치MD에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라. 알림 시스템을 매우 상세히 연구하고 알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것을 담은 리서치MD를 작성해라.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요. 깊이, 매우 상세히, 세부사항 이런 단어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단어들 없이 그냥 시키면 클로드가 대충 훑어보기만 해요. 파일 하나 읽고 함수 시그니처 수준에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정말 웃긴데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사람을 다루듯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AI의 구조는 사람의 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풋이 강력해야 아웃풋이 그나마라도 뽑히게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AI 코딩에서 가장 비싼 실패가 뭔지 아세요? 문법 에러나 로직 버그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멀쩡하게 돌아가는데 주변 시스템을 슬금슬금 망가뜨리는 구현이에요. 예를 들면 기존 레이어를 완전히 무시하는 함수라든가 ORM 관리를 고려 안 한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이미 있는 로직을 그대로 중복해서 만든 API 엔드포인트라든가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리서치 단계가 바로 이런 걸 막아줍니다. 리서치를 검토하고 나면 이제 계획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마크다운 파일에 상세 구현 계획을 작성하게 해요. 프롬프트 예시 보여드릴게요. 새 기능 ETF 리밸런싱을 구현하는 상세 플랜 MD를 작성해라. 코드 스니펫도 포함. 목록에서 오프셋 페이징 대신 인풋 기반 페이징을 지원해야 함. 이를 위한 상세 플랜 MD를 작성해줘. 변경사항을 제한하기 전에 소스 파일을 읽고 실제 코드 베이스를 기반으로 계획을 작성해. 이렇게 해서 나온 계획에는 접근 방식에 대한 상세 설명, 실제 변경 사항을 보여주는 코드 스니펫, 수정될 파일 경로, 그리고 고려 사항이나 트레이드 오프까지 다 담기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클로드 코드의 플랫 모드 있잖아요. 그거 쓰면 안 돼요?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장 플랫 모드는 별로예요. 왜 자체 MD 파일을 쓰냐면 에디터에서 직접 편집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인라인 메모를 달 수 있고 무엇보다 프로젝트 안에 실제 산출물로 남거든요. 채팅창에 흘러가 버리는 플랜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노트북으로라도 작업하려고 하면 세션은 날아가 버리죠. 작업의 연속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흐름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클로드가 플랜 MD 작성, 내가 에디터에서 검토, 주석 메모 추가, 클로드에게 다시 보냄, 클로드가 계획 업데이트, 만족, 노면 반복, yes면 투두 리스트 요청. 클로드가 계획을 작성하면 저는 그걸 에디터에서 열고 문서 안에 직접 메모를 추가해요. 이 메모가 하는 일은 다양한데
잘못된 과정을 수정하거나 접근 방식을 거부하거나 제약 조건을 추가하거나 클로드가 알 수 없는 도메인 지식을 알려주는 거죠. 메모 길이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어떨 때는 딱 2단어, 클로드가 옵셔널이라고 표시한 파라미터 옆에 선택사항 안님 이렇게만 적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비즈니스 제약을 설명하거나 제가 기대하는 데이터 형태의 코드 스니펫을 붙여넣는 한 문단짜리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는 메모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건 푸시 아니라 패치여야 해. 잘못된 가정을 바로잡는 거고요. 이 부분 제거해. 여기는 캐싱이 필요 없어. 제한된 접근 방식을 통째로 거부하는 겁니다. 패런트가 제시도 처리하니까 이 제시도 로직은 중복이야. 제거하고 그냥 실패하게 둬. 왜 바꿔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틀렸어. 비저빌리티 필드는 개별 아이템이 아니라 리스트 자체에 있어야 해. 리스트가 공개면 모든 아이템이 공개야. 스키마 섹션을 그에 맞게 재구조화해. 이건 계획의 전체 방향 전환시키는 거죠. 이렇게 메모를 달고 나면 클로드한테 다시 보냅니다. 문서에 몇 가지 메모를 추가했어. 모든 메모를 반영하고 문서를 업데이트해. 아직 구현하지 마. 이 사이클이 보통 1번에서 수번 정도 반복돼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명시적으로 아직 구현하지 마 라고 꼭 써줘야 합니다. 이 문장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클로드가 이 정도면 계획 충분하지? 하고 혼자 판단하는 순간 바로 코드를 짜기 시작해요.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는 절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주도권을 주지 마세요. 3단계 구현. 자, 이제 드디어 코드를 쓸 시간입니다. 계획이 완전히 준비되면 구현 명령을 내리는데요. 저는 이걸 세션마다 재사용하는 표준 프롬프트로 정제해뒀어요. 예를 들면 전부 구현해라. 작업이나 단계를 완료하면 계획 문서에서 완료로 표시해라. 모든 작업과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멈추지 마라. n이나 unknown 타입을 쓰지 마라. 지속적으로 타입 체크를 실행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마라. 이 시점에서는 모든 결정이 이미 내려지고 검증된 상태예요. 그래서 구현은 기계적이 됩니다. 창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의도한 겁니다. 코딩 구현은 지루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창의적인 작업, 진짜 중요한 판단은 이미 그 주석 달기 사이클에서 다 끝났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계획대로 찍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클로드가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제 역할이 바뀝니다. 설계자, 아키텍트에서 감독자로요. 그리고 재밌는 건 프롬프트가 극적으로 짧아져요. 프롬프트 예를 들어 볼게요. 리밸런스 이벤트 함수를 구현 안 했잖아. 설정 페이지를 메인 앱에 만들었는데 어드민 앱에 있어야 해? 옮겨. 특히 프론트엔드 작업이 가장 반복적인데요. 브라우저에서 테스트하면서 빠른 수정을 쏴주는 시기예요. 더 넓게, 아직 잘려, 이 픽셀 간격 있어. 디자인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샷을 바로 첨부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어긋난 테이블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스크린샷 한 장이 훨씬 빨리 전달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싶으면 절대 그 위에서 패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git 변경을 통째로 되돌리고 범위를 재설정합니다. 전부 이전 커밋 되돌려. 이제 목록 뷰를 더 심플하게 만드는 것만, 그것 외엔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건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git 리셋 아니면 리버트하고 범위를 좁히는 게 잘못된 접근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보다 거의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어요. 점진적으로 고치다 보면 원래 잘못된 모래성 위에서 계속 벽돌을 쌓아 올리는 꼴이 되거든요. 운전대를 꼭 잡고 있기. 클로드한테 실행은 맡기지만 뭘 만들지에 대한 결정권은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방향 조정은 대부분 플랜 MD 문서 위에서 이루어져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좋은 건 취하고 나머진 버리기. 첫 번째 방법은 어싱크로 깔끔하게 가자.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 세 번째는 읽기 쉽게 함수로 분리해줘.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빼드리는 노력 대비 얻는 게 없어. 지금 안 할 건 과감하게 쳐내기. 다운로드 기능은 계획에서 빼. 지금 안 만들 거야. 건드리면 안 되는 선 긋기. 이 세 함수의 시그니처는 절대 바꾸면 안 돼. 라이브러리가 호출자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호출자가 맞춰야 하는 거야. 기술 선택은 내가 하기. 그 모델 말고 이 모델 써? 또는 그거 직접 만들지 말고 라이브러리에 이미 있는 메서드 갖다 써. 5. 하나의 긴 세션. 저는 리서치, 기획, 구현을 별도 세션으로 나누지 않아요. 하나의 긴 세션 안에서 쭉 이어갑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50% 넘어가면 성능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걸 체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전부 구현해 라고 말할 시점에 클로드는 이미 그 세션 내내
리서치하고 계획 짜고 주석 반영하면서 이해를 차곡차곡 쌓아온 상태거든요. 컨텍스트 윈도우가 꽉 차면요. 클로드의 오토 컴팩션이 충분한 맥락을 알아서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둔 계획 문서는 영구적인 파일이잖아요. 압축이 되든 뭐가 되든 원본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이게 MD 파일로 뽑아두는 또 하나의 이유예요. 마지막 요약하면 깊이 읽고 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이 맞을 때까지 주석을 달고 그 다음에 클로드가 멈추지 않고 전부 실행하게 하되 타입 체크는 계속 돌리면서 마법 같은 프롬프트도 없고 정교한 시스템 인스트럭션도 없고 영리한 해킹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과 타이핑하는 것을 분리하는 규율 있는 파이프라인일 뿐이에요. 리서치가 무지한 변경을 막아주고 계획이 잘못된 변경을 막아주고 주석 달기 사이클이 내 판단을 주입하고 구현 명령이 모든 결정이 끝난 뒤에 방해 없이 쭉 실행하게 해줍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클로드한테 코드를 잘 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코드를 쓰기 전에 뭘 써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정리해드리면요. 어디에 메모를 다느냐? 플랜MD 파일에 직접 달아요. 어떤 메모를 다느냐? 클로드가 작성한 구현계획서 안에서 특정 위치에 인라인으로 이런 종류의 메모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매번 클로드한테 메모 추가했으니 반영하고 업데이트해 아직 구현하지 마 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걸 만족할 때까지 1번에서 6번 반복하는 거고요.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채팅창에서 이것저것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서의 정확한 위치를 가리키면서 수정사항을 직접 적는 것. 이게 쉐어드 뮤터블 스테이트 패턴이고 에이전트 코딩 워크플로우에서 가장 실용적인 인간주도 루핑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